이 시간에 그 한 주에 신문을 이제 저가 신문 보는 거는 매일경제랑 중앙일보랑 뭐 스포츠 그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기후와 관련된 이슈거리가 있으면 신문을 스크랩 해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는 또 저런 기사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각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우리가 현장에서 뭔가 수업을 하려고 할 때 에피소드나 이런 걸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많은 어떤 그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 가지다 보면 거기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될까라는 어떤 이렇게 나에 대한 그림도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셋째 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까지 그 신문을 다 스크랩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했다라는 기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려하고 있었던 일이 이제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아까 이거 아침에 이거 기사를 쭉 정리하면서 나는 지금 이 전쟁에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내가 그냥 이 물가가 오르는 것을 걱정하고 있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를 걱정하고 있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나 또 이렇게 그 생명에 지금 막 민간 어제 신문에 보니까 유치원 건물에 그 미사일이 와서 그게 다 부셔졌다는 그 기사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무엇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어제 또 신문 맨 첫 번째 화면에 그 피난 가는 딸과 아빠가 헤어지는 그 사진이 맨 첫 번째 화면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전쟁이라 하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지금 어떤 부분을 되게 더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저에게 질문을 해봤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리고 뭐 그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 그들이 처음에 전쟁을 하려고 계획했던 거는 그 자기의 어떤 영역 확보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나면 돌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어떤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만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파장되는 것들이 너무 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또 국가적으로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국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다 얽혀가지고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 전쟁이 과연 이 국가에 이 전 세계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시민 전문가라는 어떤 관점으로 이런 기사를 볼 때는
다각적인 면에서 조금 나의 입장, 나 당장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 가계 경제가 힘들 텐데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지구 시민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도 함께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떡하지? 당장 마트에 가면 장 보는데 되게 우리 가게 경제가 힘들어지겠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또 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기후 PD 그 카톡방에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와 있던데요. 탈탄소 과속의 화력 발전 34%로 뚝 전력 모자라자 원전으로 메워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사와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 의무량 50% 폭증에 한전 적자가 커진다라는 이게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는 이제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라는 이런 거를 그거는 컴퓨터 언어더라고요. 이분법적인 사고는 컴퓨터 언어는 0하고 1만 가지고 모든 게 만들어지고 표현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0하고 1로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관점이 뭔지에 대한 거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력 발전 안 돼. 원전도 안 돼. 그러면 당장 내가 오늘 그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냉장고를 연결해야지 식자재가 썩지 않은데 우리 집에 당장 전기가 끊겨버려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전기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원전이라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80년대 그 석유 파동이 생겼을 때 걸프 전쟁이 생기고 그랬을 때 저는 어렵기도 했고 그때는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80년대 80년대가 초등학교였는데 그때 저희 집에는 연탄 난로 그리고 뭐 석유를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집에 차도 없었고 별로 석유를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석유 파동이 그렇게 막 심각하게 그 저희 가게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전기가 없으면 이렇게 줌으로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화력 발전도 안 돼. 원전도 안 돼.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 당장 우리의 삶이 되게 올스탑 된다. 그러면 가장 최선은 뭘까? 결국 지금 한전이 적자가 커지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라고 이렇게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가지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자원순환 공부를 하면서 닫힌고리 경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열린 고리가 아닌 닫힌 고리. 그래서 이게 원전이나 한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다시 재생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 폐기물을 어떻게 피해가 되지 않게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기술력이나 그게 관심 가지고 있는지에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산업화에 막 가열되면서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석 연료, 석탄 연료, 그리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전기를 생산해서 경제를 살려야 됐었고, 뭐가 됐든 생산을 해야 되는 주체가 됐어야 됐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여력이 없었을 것 같았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지만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산업화가 안정화되고 이제는 너무 넘쳐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게 더 많아졌고 쓰레기가 넘쳐나고 과소비가 되면서 이게 또 처치가 안 되잖아요. 처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지금 숙제가 돼버렸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좀 약간 시골 쪽에 살았는데 쓰레기차가 오지 않았거든요, 집에. 그래서 음식 쓰레기는 아빠가 밭에 그 앞에 밭에다가 이렇게 그 퇴비로 썼었고 그리고 또 뭐 다 그냥 집에서 조금씩 태우면서 이렇게 했었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어, 그냥 버릴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마트라는 게 대형 마트라는 게 그때는 저희 동네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거 뭐 이렇게 야채 같은 거 사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지금은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거 혹시 보셨어요? 우리가 마트 계산대에 보면 옆에 그, 그 포장하는 데 있잖아요. 그 박스에 넣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막 그 포장재를 뜯어놓고 거기에다가 버려놓고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알맹이만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때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분은 아예 마트에서 계산대에서 그걸 다 분리시킨다 하더라고요. 너무 과학 포장된 거에 대한 어떤 시위라 해야 되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포장을 많이 했으니 여기에서 이것도 처리해라 라는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 하면 뒤에서 계산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처음에는 항의를 하겠지만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면 그 마트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 포장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그 원전이나 제가 어제 그 신문에 보니까 화력 발전소를 문화 발전소로 만드는 어떤 그 제1호 화력 발전소를 문화 발전소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차피 그 발전소를 못 쓰니까 그렇게 기획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런 기사를 봤을 때 나는 원전은 반대해. 한전은 없어지는 게 맞아라는 어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속에서 이게 어떻게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시겠죠? 그런 거는 우리가 신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사나 아니면 리서치를 통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면 내가 더 원전에 대해서 검색해서 이런 어떤 그 닫힌 고리 순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또 분명히 여기에서 있을 수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관심 가져서 정보를 나눠주는 것도 우리가 시민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은 왜 탄소 중립에 베팅하나 중국이 그때 IPCC 보고서에서 처음에는 5차 보고서인가 거기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2050 탄소 중립을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6차 보고서인가 거기에서는 60년대 70년대 2060년 2070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탈탄소 압박하는 미국 EU에 맞서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국은 돌연 2060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중국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유럽 EU 그게 되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정책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 40% 감축, 2050 탄소 중립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옥죄이고 있잖아요.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 지켰을 때 그게 따른 어떤 못 지킨 거에 대한 또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왜 못 지켰어라고 이 힘이 없는 나라는 또 이렇게 그 돈을 또 고스란히 갖다 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한다 해놓고 나는 못해. 2060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가 서유럽과 미국에서 이렇게 동맹 맺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지금 그 에너지, 천연가스 에너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거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면 침공할 거야라고 지금 협박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러 감정이 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킬 거야라고 지금 고집을 피우니까 안 되겠네 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거기에는 다 이게 강대국이 다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항상 전쟁의 끝은 누가 피해를 보나요?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게 지휘하는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이 그 전쟁 현장에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저도 이제 최근에 그 벌거벗은 세계사를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쟁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엄청난 그 외의 일들이 생기는구나.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약소국이나 아니면 거기에 그 전장에 전장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서민들이 국민들이 집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전쟁이라는 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내 소리만 들으셔도 돼요. 이런 파장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마음을 되게 쪼으리는 것 같아요.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그리고 LG 롯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생태계를 넓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다친거리 순환 경제를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얼마 전에 공모주 한 것 때문에 정말 핫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400만이 공모주 청약을 했다라고 하던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리고 롯데케미칼에서 이런 어떤 ESG 경제의 그 선두에 서서 여기에서 지금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주가 주식과 연결돼 가지고 관심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게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SS라는 그 용어 우리가 ESG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ESS라는 용어가 나오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저 기업에서는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저 속에서 어떻게 순환이 되어가고 있는지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분야겠죠. 그죠? 그리고 오염물질을 미생물 먹이로 웰크론 한택 환경 설비에 주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다친고리 순환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설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현기성 폐수 처리 공법을 도입해서 처리장 용지 운영비를 절감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을 활용한 폐수 처리 방식으로 용지 면적과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썩는 플라스틱 사장들판인데 정부는 뒷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생분해 뭐 플라스틱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게 뭐 작년 재작년에 핫했는데 생분해되는 봉투, 컵, 접시 등 일회용품은 친환경 인증이 안 돼서 배달 전가로 플라스틱은 느는데 환경부 분류 매립 이유로 제동. 그러니까 이게 그 지침 자체가 법안 자체가 지금 같이 세트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산업계가 친환경 시대에 부응하는 썩는 플라스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규제 잠깐만요. 제가 전화를 받아야 되는 전화에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근무 중이어서 그래서 이런 투자를 확대하고 막 우리 이런 그 되게 광고도 많이 봤잖아요. 이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 이래 했는데 이게 결국 그 나중에 순환이 열려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플라스틱 포장재, 용기,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이 남용되면서 환경 문제를 야기했는데 정작 환경부는 일회용품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내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용기를 우리는 뭐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용기를 사용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친환경 인증을 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게 이게 결국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그 라인 이것만 딱 분류해가지고 이것만 딱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친환경으로 인증될 건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쓰레기가 어떻게 배출되는지 아시죠? 그냥 비닐봉투로 분류되는 거예요. 분류되어서 그냥 그대로 처리되잖아요. 처리되고 일반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같이 쓰레기 차에 둥글둥글 해가지고 그냥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닐봉투나 이 용기를 사면 뭐해요? 그 배출을 하면 어차피 같이 분류가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정책과 그리고 이 어떤 그 현장과 이런 소비자 이런 것들이 같이 하나의 어떤 컨트롤 타워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버섯, 옥수수, 커피 명품에 양보하세요 하면서 음식이 패션 신소재로 재탄생해서 그 패션 업계나 기업에서는 대기업에서는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재 펄프로 만든 구찌, 뭐 버섯 소재로 만든 에르메스. 나는 정말 친환경 소재로만 된 걸 가지고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어 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그냥 이렇게 개념 없이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안에 내면에 과연 전체 인류의 어떤 그 환경을 위해서 생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때요? 그냥
이 지금 트렌디하게 맞춰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소비자가 판단해야 될 몫이겠죠. 자, 그리고 환경 망치는 옷 1년 내 전부 퇴출, 욕먹던 SPA 착하게 바뀐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제품을 불매하는 등 소비활동을 통해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게 그 친환경 행보 보폭 넓히는 국내 패션 기업들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친환경 그 원단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의류 산업으로도 그 가치관 철학을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가거나 파타고니아의 어떤 기업이 어떤 철학으로 어떻게 이 패션 의류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잘 공부하시면 거기와 비교해서 지금 이런 패션 기업들이 어떤 그 행보를 하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아마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기업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정말 친환경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거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패션 기업 중 특히 SPA 브랜드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가장 큰 비난을 받는다라고 해서 자라, 유니클로, H&M 등 세계적 브랜드와 스파오, A 세컨드 등 국내 브랜드가 대표 SPA 브랜드인데 최신 스타일과 유행에 맞는 옷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주지만 소비자에게 옷은 쉽게 사서 입고 버리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걸 보면서도 조금 이거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인데요. 정지선의 ESG 챙기기 해서 37년 지켜온 쇼핑백 직접 바꿨다라는 이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쇼핑백을 제작한다는 걸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소비를 부추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마케팅의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쇼핑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그 쇼핑백은 가지고 가면 우리가 그걸 계속 재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 집에도 지금 보니까 쇼핑백이 되게 많던데 그런 것들을 쇼핑을 부추기는 어떤 이런 행위가 아닌가. 그렇지만 결국은 또 ESG 점수는 높게 받겠죠. 국가에서 뭔가 ESG 금융 평가할 때 그러니까요. 마케팅의 목적으로만 지금 이런 지금 제가 위에서부터 쫙 읽어드렸던 기사들이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기사는 되게 흥미롭고 좋았어요. 이게 제가 그 미래 트렌드 공부할 때 이 기사를 만났는데요. 그 고기를 끊었던 의사가 소다, 오리, 배양육으로 유니콘 반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일이 동물에게는 제삿날. 그래서 육류 소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세계 인구가 증가 추세인데다가 소득 증가, 삶의 질 상승으로 저소득가를 중심으로 육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육도 크게 늘었다 해서 이제 비건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체육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배양육은 네덜란드 모사미트가 2013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면서 세계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러나 배양육 시장을 바꾼 건 2015년 설립된 미국의 스타트업 업사이드 푸드다. 미국 미네소타 의대 교수였던 심장 전문의 우마 발레티와 줄기세포학자 니콜라스 제노비스가 설립한 회사로 배양육으로
소고기 미트볼을 선보였다. 그래서 그 공장식 그 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양육으로 해서 우리가 그 육류를 질감이나 이런 맛을 낼 수 있게 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스웨덴이었나? 거기에는 3D 프린트기로 이런 그 육고기 내가 먹는 식자재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도 이미 그 개발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에 3D 프린트기 한 대로 식자재도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어떤 모든 그 생산재를 소비재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그러니까 3D 프린트로 자동차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식자재도 어떤 재료를 이렇게 우리 프린트 할 때 컬러 프린트 할 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잉크가 4개가 여러 가지 색을 내듯이 이 재료를 딱 이렇게 넣으면 내가 먹고 싶은 뭐 햄버거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햄버거 패티도 지금 3D 프린트로 만들어내고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거는 이런 기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결국은 지금 삼성 갤럭시 이번에 새로운 신모델 사전 판매한다고 막 사전 예약한다고 광고가 엄청나게 지금 집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엄청나게 신문 전면을 차지하고 있던데 가격이 얼마더라? 175만 원인가? 휴대폰 하나에 그랬어요. 이런 어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공급도 안 될 뿐더러 뭐예요? 그런 어떤 단가가 3D 프린트기로 교사 7명이 육종암에 걸렸대요. 교사들이 그래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있겠죠, 그죠? 이게 지금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참 어리석었네. 저 시대 사람들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검증이 없기 때문에 사용된 필라멘트가 플라스틱이라 그렇죠. 환경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우리 성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70년대에는 그 소방법에 성면이 의무화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성면이 폐에 얼마나 그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처럼 저런 것도 마찬가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그런 거에서 다시 또 반영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생기지 않을까. 지금 어차피 아이들 사용하는 작은 3D 펜은 괜찮은 대형 기기가 문제야. 그렇구나. 또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원자재 에너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전쟁이. 이것만은 아니겠죠. 그죠? 지금 한국 기업들이 여기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한국 기업 일단 탈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을 흔들하고 있어요. 그래서 SK온,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트코, 인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현대코퍼레이션이 이 근처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지금 이것들이 다 지금 한참 반도체 배터리가 지금 엄청나게 필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전기차로 바꾸라 하는데 전기차를 할 수 있는 이런 배터리가 기본 차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들어간다.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몇 배가 더 들어간다 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됐을 때는 그런 거와 다 맞물려서 흔들린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마지막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연과 지구의 다정한 후보.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음이 되게 훈훈하고 맞대. 자연과 지구의 다정한 후보. 집안에 화분 몇 개 없는 집이 있을까? 여름이면 정원숲에 둘러싸여 그늘로 변하고 겨울에야 따스한 햇볕이 드는 아파트 2층 우리 집에도 행운모, 알로에, 산세베리아, 난초 등을 심은 화분 10여 개가 있고 부엌 창틀에는 작은 선인장 화분도 놓여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집안 생활이 잦아지면서 벗삼아 함께 사는 반려식물들이 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식물에 물을 주면서 가만히 생각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장독 그 뚜껑에 제가 키운 다육이 화분 4개가 이렇게 좀 풍성하게 이게 올라와서 그 장독 그 뚜껑에다가 그 화분 작은 화분을 4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왔어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이다. 이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인간과 공기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난 2해 동안 뼈저리게 깨닫지 않았던가. 식물도 동물도 바위도 지구도 태양도 인간과 함께 공생하는 사회를 이룬다. 이들을 무시하고 사이를 인간으로 좁혀서 사고하는 근대 서양의 사고가 오늘날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인간은 벌거벗은 채 포식자 앞에 온전히 노출된 적이 드물다. 숲풀이 가리고 바위가 숨기고 나무가 감추어 주었다. 우리 곁에는 가족이나 친족이 있었다. 항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자연은 우리에게 안식처를 제공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 인간 정치와 비인간 정치를 함께 생각해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인간 행복이 지구의 불행이 되는 역사는 멈출 때가 되었다. 요즘은 인간 권력자를 선거한다. 나를 통해서 동물도 식물도 광물도 사냐도 공기도 행위자로 인간 정치에 참여한다. 자연을 반려 삼아 함께 투표하면 인간과 지구는 더 오랫동안 공생할 수 있다. 다들 집사의 마음으로 자연과 지구의 다정한 후보에게 투표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제가 소개드린 마무리 기사였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어떤 이슈, 매일매일 쏟아지는 어떤 그 상황들 우리가 관심 가지면서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 정답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각자의 어떤 관점으로 이 기사들을 해석해 보시고 나는 거기에서 또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매주 한 번씩 현주쌤과 함께하는 신문기사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시간이 괜찮으면 이야기도 나누고 하고 싶은데 전 또 11시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 수업은 그냥 제가 전달하는 수업으로